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권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엘펠 증권사 CFP 공인재정상담가인 오병헌 씨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병헌입니다. 네. 자, 오늘도 근무 나오셨는 모양이에요? 네, 콜럼버스 데이라서 네. 오늘은 쉬는가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은행이나 정부기관에서는 쉬는 것 같은데 맞아요. 지역증권에서는 아마 오픈하는 모양이에요. 네. 자, 많은 분들한테 또 증권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또 근무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2014년 이제 증권 시장 현황부터 한번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올해 그 2014년도의 그 증권 시장은 특히 그 주식 시장은 지난 그 2011년도 그 주시장하고 굉장히 그 비슷한 그런 기분을 느끼는데요. 2011년도는 팬다운이 굉장히 심했었고 결국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그 변동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2014년도도 전반적으로 크게 그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9월 초부터 약간 그 하락 조정으로 들어서면서 최근에는 그 3대 지수 주시장의 그 3대 지수 모두 거의 그 작년 말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두 주 동안은 상당히 그 등락폭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데 아마 그동안 거의 한 5년 정도 주시장이 크게 그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마 그 경계 매물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될 그 3, 4분기 그 기업들의 그 분기별 실적 보고를 앞두고 일부는 그 테이크 프로핏을 하는 그런 매물도 나오기 때문에 그 하락 조정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3대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다우 지수는 작년 말에 16,572였는데 오늘 16,450으로 약 퍼센트지로는 0.07%가 하락했습니다. 거의 네. 그렇죠. 그다음에 기술주 위주의 그 나스닥 지수는 4,240 안팎인데 이것은 작년 말과 비교해서 거의 한 1.7% 정도 상승한 거고요. 그다음에 S&P 500 지수 스탠다드 앤드 푸어 500입니다. 이것은 미국 내 500대 대기업들의 그 주가 변동을 살펴보면 작년 말이 1848, 현재 한 1890 안팎입니다. 이것은 약 한 2% 정도는 상승을 했죠. 그래서 다우지수는 약간 하락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는 오늘부로 봐서 한 1, 2%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연말까지로 본다면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결과적으로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약간 하락을 해도 크게 놀라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2009년도 이후를 보면 2008년도에는 38% 정도가 주시장에 하락했었는데 네.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2009년도에는 약 24% 정도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13% 정도가 상승한 반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는 거의 그 변동이 없는 0%입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는 한 13%가 상승했고 2013년도 작년도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어요. 30% 정도가 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그 하락 조정 경우에 따라서는 5% 정도 그 하락 조정은 너무 그 정도를 예상을 하고 그 이상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그 장기적으로 그 투자를 계획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또 좋은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그 다른 지수도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보죠. 그래 주시겠어요? 는 네. 작년 말에는 한 3%였는데 요즘 2.29% 정도로 하락을 했는데 이 말은 그 주식시장이 약간 변동이 심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어떤 그 채권, 국채적으로 올리면서 수익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원유가가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어요. 요즘 그 가스비가 많이 내려갔죠. 이제 예전에 비해서. 네. 갤런당 연초에는 아마 한 4불 정도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한 뭐 갤런당 한 3불 25전 안팎 정도까지 떨어졌고. 그나마 다행이죠. 경제도 안 좋은데. 예. 그다음에 이제 30년 만기 모기지 그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가끔 저한테도 많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만은 요즘도 한 4% 안팎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는 모기지가 뭐 10%가 훨씬 넘었던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모기지가 아직 낮은 것을 보면 요즘 주택시장이 약간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주택시장 구입을 하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이자율 같고 요즘 특별히 그 눈에 띄는 한국 분들한테 많이 눈에 띄는 것은 달러화의 그 가치 하락이 아주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달러화가 굉장히 큰 만큼 그만큼 이게 원달러가 거의 뭐 1,066원, 1,07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 말은 달러화 가치는 상당히 크게 상승하고 한국의 원화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건데 이제 여기서 유학 생활을 하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부모님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크겠죠. 한국에서. 네. 예, 그렇지만 여기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미국의 경제,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소리 들은 지 벌써 2, 3년 된 것 같은데. 예. 여전히 어떤 경제가, 이 체감 경제가 이렇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네네. 지금 현재 미국 경제나 증권시장, 투자시장, 거기에 무슨 변화 같은 게 있습니까? 예, 많이 있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같은 질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경제 지수로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느끼는 그런 경제 지수는 굉장히 그렇게 특별히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누차 듣고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경제 지수는 근데 GDP 같은 경우에 보면 국내 총생산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 4분기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4.2%에서 약 4.6% 정도로 상향 조정한 만큼 예상보다도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아졌고,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거의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 2% 이 연간 비율로도 2% 안팎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이 또 아주 낮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실업률도 6.1%에서 5.9% 정도로 떨어졌다는 것은 네. 사실 4%, 5% 예전에 한때는 4% 얼마 있으면 그것은 거의 절대 완전 고용이라고 할 만큼 좋은 특별한 그런 수치였고 사실은 5% 안팎 정도 되면 상당히 좋은 노동 지수인데 다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오랫동안 잡을 찾는 분들이 기부업한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까지 감안을 한다면 거의 아직도 한 9%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분명한 것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제가 보면 알 수 있냐면 제가 매 목요일마다 발표하는 제가 보고드리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예전에는 거의 40만 명 정도가 넘었던 반면에 요즘 같은 경우는 30만 명이 넘지는 않거든요. 28만 7천 명 정도가 되는데 네. 이 정도 이것은 제가 분명히 몇 년 동안 저도 수년 동안 리포트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상당히 실업수당 새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이제 레이업을 점차 줄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 매월마다 나오는 농업의 페이로라든지 그런 거 보면 20만 명이 넘어선다는 것은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는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한참 호황을 누렸던 곳에 비한다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호황세를 느끼기에는 아직 저도 분명히 느끼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죠. 네. 거기 이렇게 보면 가장 이제 최근에 큰 이슈가 뭐냐면 이렇게 미국은 좋다고 그러는데 왜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한 것이 또 있는 요인 중에 보면 유로 국가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아시겠지만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분쟁, 네. 그것으로 인해서 상호 그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에 따라서 또 그 유로 국가 중에 그 최강국이라고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German, 그러니까 그 독일의 그 경제가 상당히 그 위축세로 돌아가지 않느냐는 그런 그 경제 지수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고, 네. 그만큼 이제 그 유로의 그 중앙은행에서 그에 대한 그 대책을 내려할 것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유로 국가의 많은 그 무역을 가지고 있는 이런 미국들의 그 대기업들로 본다면 최근에 이제 어닝 리포트 기업 그 보고가 이제 실적 보고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예상보다 그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그 우려 사항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주식시장이 그 많이 그 조정되는 한 그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좀 경제가 빨리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체감 경제는 여전히 안 좋은 상태. 좀 불안한데요. 이 증권 투자도 요즘 상황에서 증권 투자는 바람직한 것인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예, 예. 또 증권 투자할 경우에 그 종류라든가 예, 특성 같은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최근에 우리들의 그 한국도 그런 문제가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보는 그 여러 가지 그 이슈 중에 하나가 그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그런 그 이슈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실질적인 그 원인 분석을 보는 그 전문가들에 따르지만은 네. 그 원인 분석을 보면 있는 분들은 계속 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셀러리에 디펜드하는 그런 일반 가정의 그 수입은 한계가 있죠. 반면에 그 투자 수익으로 많은 그 인컴의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분들의 그 고위층들은 그만큼 요즘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수익의 그 성장률은 굉장히 큰 반면에 일반 그 셀러리에 디펜드하는 그 일반 그 대중들의 그 인컴은 그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빈부 격차가 굉장히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들이 일반 뭐 지금 자산이 많거나 적거나 저는 뭐 경험적으로 제가 느끼고 저희 그 아이들한테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셀러리가 가장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세이빙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어도 너는 항상 가난하게 살 수가 없다. 10만 불을 벌으면 12만 불을 쓰고 5만 불을 벌어서 6만 불을 쓰면 10만 불을 벌으면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실적으로는 지나고 나면 결국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5만 불 벌든 3만 불을 벌더라도 한 뭐 1000불이든 뭐 5%든 10%는 정기적으로 세이빙을 하라고 저는 뭐 아이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네. 먹히 들지는 않아요. 보험 항상 항상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이 아이들이 이제 그것을 빨리 캐치업하고 실질적으로 하면서 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애들이 가장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뭐 당장 큰 부동산을 해가지고 뭐 큰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그 IRA라든지 은퇴 자금을 미리미리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은행에다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정기 적금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몇 년 지나가면 뭐 높은 수익을 보증한다든지 뭐 그런 적금식으로 한다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있는데 또 예전처럼 뭐 그런 것도 많지 않아요. 사실은 금융에서 투자하는 것이 예전처럼. 네. 그렇다면 주식 시장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들이 한국에서 들어온 이건 주식 투자라는 건 상당히 그 위험 부담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조금 그 조정되는 상황에서 특별히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좀 분산 투자를 하고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그 좋은 미국에서는 특별히 한국에서는 투자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그 좋은 그런 그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 투자할 수 있는 우리 근처만은 봐도 뭐 보잉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다가 직접 투자도 할 수 있는 네. 건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만 하시면 그 투자 미국 이거 대해서는
뭐 하루 그 이틀 그 주식시장이 업앤다운한 것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좀 더 장기적인 그 안목을 가지고 그런 투자를 한번 계획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5년, 10년, 20년 후에는 대부분들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 좋은 그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권 투자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 주세요. 방법은 불법 그 체류한 그런 분들만 아니시고 그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관계없이 드라이브 라이선스가 있고 그러면 이런 일반 그 증권 투자를 뭐 저한테 그 전화를 하시면 네. 서류에 사인만 하면 새로 그 어카운트가 나옵니다. 개인 어카운트가 나오고 어허. 그에 대해서 이제 뭐 전화로 서로 이것을 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본인의 그 어카운트를 볼 수가 있고 네. 한마디로 그 일반 그 은행 그 어카운트 구자 오픈하는 거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LPL 증권사의 공인재정 상담가인 오병환 씨 같은 분한테 연락을 해서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네, 어렵지 않은 거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한국의 아무래도 증권 이것을 해서 한국과 여기가 많이 비교가 되는데 한국도 많이 요즘 뭐 발전이 됐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해야 하는 것은 일반 그 투자자들이 뭐 10,000불, 100,000불, 1,000,000불 가진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좋습니다 해가지고 뭐 투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네. 미국의 그 SEC라든지 피나라라고 해서 이제 금융 하나의 그 레귤레이션을 관리하는 그런 그 어소시에이션이 있는데 네. 그래서는 손님들을 우리가 고객들의 그 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그래서 고객 정보를 우리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정확히 알고 그분들이 투자의 목적이라든지 리스크의 리스크 토러런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것을 우리들이 파악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어요. 의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처벌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고객에 대한 그 정확한 그런 그 정보를 알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그 노력을 다 하려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미국은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네. 라이선스가 있는 그런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그런 그 포트폴리오라든지 그걸 만드는 것이 아주 투자의 제일 첫 번째 단계이죠. 그렇군요.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이 성공적인 증권 투자 방법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글쎄, 뭐 너무나 그 이것의 원리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모든 투자가 다 그런 것처럼 투자의 먼저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고요. 투자는 위험 부담이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다만 위협을 현명하고 본인이 어느 정도의 투자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 네. 그다음에 그 투자 위험 감수율을 넘을 수 있는 그 수익을 예상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서로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그에 대한 적합한 투자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간단하게 말해서 이대 투자를 하면 안전은 하지만은 투자 수익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행에다 투자하면 또 더구나 안전하지만은 뭐 없죠. 이자는 거의. 네, 그렇죠. 그렇지만 원금은 굉장히 보장된다는 아주 네, 안전성은 최고고. 그만큼 또 주식은 투자 수익은 굉장히 높은 것을 평균적으로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한 12% 안팎인데 네. 12% 이상이라는 건 본인 투자가 6년마다 한 더블 된다는 건데 그거 굉장히 높은 수익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또 떨어질 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세계적인 하락이라고 하지만 거의 38%가 하락했거든요. 네. 500대 대기업이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한 1개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원금 싹 없어지는 걸 정도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문가들에게 만나서 어떠한 금융수익도 본인에게 완벽한 것은 없어요. 전문가들과 만들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네. 전문가들 할 일이죠. 결국은 이제 위험도가 높을수록 수익률은 높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수익률 높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엄청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예. 네. 이제 그것을 같은 수익이라면
위험 부담을 좀 낮추고 네. 수익이라면 이 위험 부담을 낮추고 같은 위험 부담이라면 좀 더 높은 수익을 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이죠. 결국은 이제 혼자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이 전문가와 이제 서로 협의해 갖고 이렇게 위험 분산도를 이제 최대한 이렇게 떨구고 또 하여튼 가장 좋은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머리를 짜야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러세요. 그 주변에 네. 그 의사라든지 닥터나 네. 한테 그 어드바이스를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 아닙니까? 네. 그에 대한 그 어드바이스를 받는 것은 전문가들의 어드바이스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네. 증권 정보는 이제 아무래도 오병환 씨 같은 분은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까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주세요. 네, 제 직통 전화번호는 206-353-0363입니다. 206-353-0363, 353-0363 언제든지.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